암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암을 그래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제 증상들 이런 걸 보자면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저는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쉽고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를 갖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암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잖아요.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턱 튀어나오는 거. 되게 이렇게 암은 이런 게 있어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전에 우리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 이 과거력을 추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이러면 이것도 암성 그런 어떤 특징이라는 암성 체질이란 말도 쓰기도 하거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면 내 몸 안에서 면역이 한 번도 만들어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면역을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으니까 그 기회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면역이 약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잡지 못하고 나중에 커서 암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을 그래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제 증상들 이런 걸 보자면 제 1번이 체중이 떨어져요. 체중 감소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뭐 한 달 사이에 한 5kg, 6kg 빠졌다. 그러면 뭔가가 원인을 한번 찾아봐요. 이럴 때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암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인 모르게 피곤한 경우. 암이 생기게 되면은 어쨌든 몸 안에서 많은 에너지를 암에 빼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 먹는 음식만 가지고서 기력이 다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체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력 저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되게 암 있는 분들이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려요. 바이러스에 관여된 면역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우리가 T 림프구, NK수 이런 부분들이 관여하는 게 바로 바이러스는 암에 같거든요.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암이 있다면 암도 잡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 같은 게 앓는 사람들한테 암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는 많이 그랬어요. 대상포진이 있으면 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적도. 그만큼 바이러스 질환하고 관련이 많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통증 같은 게 원인 모를 통증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가서 통증이 나온다. 그러면 간 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 쪽에 가서 원인 모르게 척추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통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췌장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혈변 같은 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혹시 이제 대장암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암은 증상이 잘 없는 게 특징이에요. 주기적인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암은 절대 그냥 무턱대고 자라는 덩어리가 아니에요.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리에 따라서 암이 크는 거란 말이에요. 암은 외부에서 어떤 유전자에서 성장하라는 신호가 오지 않는 한 절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유전자에서 성장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통계적으로 이 암은 한 50% 정도에서 생존율이 있다더라. 그럼 나는 50% 들어갈지, 낫는 쪽에 들어갈지, 안 낫는 쪽에 들어갈지 그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암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해서 요행이 아닌 정말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어느 누가 뭐 했으니까 좋다들 정말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자분들. 이거는요, 우리 환자분들이 누가 뭘 먹고 좋아졌더라. 이 말은 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몇 명이 써보니까 몇 명이 좋아졌더라. 이 데이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누가 뭘 먹고 좋아졌다 이 말은 그 사람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암 있는 분들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은 절대적으로 요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이 성장하는 것도 뭐냐면 적당히 알아서 크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이걸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뭘 먹고 좋아졌다 한다면 나는 그런 로또와 같은 그런 게 나는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건 로또예요. 뭘 먹어가지고 좋아져.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것만 해서 좋아졌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사람이 먹었던 거, 또 그것만이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그 사람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좋아질 거다. 우리 환자분들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시간 놓쳐갖고 와서 후회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 요행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 절대 안 옵니다. 그거 온다고 생각하시면 잘못하면 망칠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암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건 맞아요. 현대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면역치료, 또 유전자를 조절하는 거, 암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자의 환경에서 뭐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여러 방향에서 맞춰줘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를 먹어서 좋아진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행은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저는 그래. 암이 빨리 크도록 만들어주는 음식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되게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탄수화물이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피해야 되고 칼로리만 많은 음식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만 생각을 하는데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 만드는 데로 가요. 근데 되게 지방은 많이 안 가죠. 근데 지방은 일반적인 지방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점들이 문제가 되니까 좋은 지방,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이제 특히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나 오메가6, 우리가 포화 지방산이 아니고 불포화 지방산에 어떤 열이 가해졌거나 수소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오히려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데,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이, 그리고 이제 구운 음식이라든지 생선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식보다는 생선 같은 게 좋은데, 오래 산 생선, 수명이 긴 생선, 뭐 연어, 참치, 뭐 문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피해야 될 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저는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안 좋은 건 저는 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 패턴이 돼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배는 고프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소식을 하면은 되게 한 3분의 2 정도, 평소에 먹던 3분의 2 정도 먹으면 되거든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적응 잘 하거든요. 먹는 양을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느냐도 있지만, 어떻게 암에 영양분을 공급을 줄여줄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